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지상전으로 간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이미 지상전은 어느 정도 탱크가 시작을 했죠.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제한적인 군사작전, 뭐 이스라엘도 말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이거를 주둔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localized rai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 급습 작전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눌러앉는 게 아니라 그 요충지라고 생각하면 거기를 딱 한정해서 들어가서 거기는 벙커를 다 부서뜨리고 형해화시키고 나오는, 그러니까 뿌리를 뽑는 그런 것들을 그 저강도로 딱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딱 하겠다. 그래서 localized raid다 이렇게 딱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처음에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하려고 하다가 8명이나 죽고 그러니까 탱크도 당하고 하니까 탱크 또 급하고 공수부대하고 탱크 부대만 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사단을 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뭐 지상군 작전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정말 소위 말로 전면전. 근데 전면전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전면전이라고 해서 무슨 막 레바논이 전체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적이 돼서 싸우고 하는 전쟁이랑 또 좀 다른 국면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지금 뭐 4만에서 6만 정도 될 거다 하는데 뭐 다들 얘기하는 게 10에서 12만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첨단 무기들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칭 전력의 그 안에 뭐 탄도 미사일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헤즈볼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차가 확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전면전이 진짜 레바논 대 이스라엘까 아니면 그냥 헤즈볼라 군과 그 이제 무장정파와 이스라엘과 그것도 해서 하는데 아마 뭐 전면전이 된다 그러면 아마 게릴라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팔루자에서 벌어졌던 이라크의 팔루자에서 벌어졌던 도시전인데 이제 피해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미국도 압도적인 군사력과 아니면 무기 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남부 지역에는 그 헤즈볼라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전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벙커나 그렇게 지중화 작업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작전 그거를 그런 그 헤즈볼라 군사기지를 다 파괴하러 간다. 그래서 소위 그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더 이상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그 자생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생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군사작전을 진짜 말대로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군 피해자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중에서 타격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병이 깃발을 꽂아야 되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압도적인 공군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자기 집 마당 들어다니듯이 F-35든 F-15든 F-16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벙커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어찌됐건 자기네들을 공격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자식 혼내도 내가 혼내지 왜 네가 이렇게 하냐. 그런 것까지 가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황. 뭐 말씀드려보면은 레바논이 지금까지는 사실 레바논이 언젠가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던 것 같은데 지중해 8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근데 진주라고 이제 종교 간의 이렇게 권력 분점화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정체성이 새로 결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나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샤브라 샤틸라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난민촌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들어와서 3,000명, 4,000 뭐 적게는 800명, 많게는 4,000명의 학살이 나왔다. 더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그 민족적 상흔을 입히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그게 그 소위 말해서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체성 정치 이제 그거에 딱 뭐 천착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런 우리가 이렇게 종파 갈등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잡고 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헤즈볼라에 대한 반감도 그 안에서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런 삐삐 테러나 어떻게 보면 이건 전쟁 범죄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컸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절대 용납되지 못하는 방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네.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였잖아요. 네. 뭐 삐삐나 무전기가 갑자기 터진다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집에서 터지면 가족 죽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된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레바논 내에서 그 샤브라 사틸라 그 사건을 상당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반이스라엘주의 세력들이 뭉치는 그 구심점이 되는 그런 그 트라우마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로서도 달갑지는 않은 상황일 거고요. 그렇죠. 근데 뭐 이스라엘은 근데 항상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겁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간다. 끝까지 간다라고 보여주는 그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진 않죠.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그룹은 1982년에 처음에 형성돼서 하다가 1985년에 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남부를 85년부터 2000년까지 점령을 하거든요. 그때 1985년도에 자기네들이 창설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싸웠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 2006년도 이후에서는 그 자기네들이 이스라엘과 한번 또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승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그냥 그 종전 선언을 하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군사 능력을 키웠던 세력이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봤던 세력이고 또 그 남부 지역에다 자기네들 계속 군사 지역으로 자기네들이 활동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남부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헤즈볼라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괴멸시킨다라고 아니면 남부 지역은 최소한 소위 말해서 완충지대를 만든다라고 들어가는 순간 이전 투구 싸움이 될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와 전쟁에서는 피해자가 극도로 적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차도 파괴되고 지금 희생자가 나고 네. 또 지금 공격도 당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가서 정말 진짜 헤즈볼라도 이제 엔드 게임이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 너 죽고 나 죽자로 싸우면 아마 이스라엘 방위군의 희생자는 또 이스라엘 민간인도 포함해서요.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도 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약간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딱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핑퐁하듯이 그렇게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헤즈볼라가 자기 명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살상용이 아니라 니네들이 먼저 우리 영토를 우리 주권 우리가 국가의 3요소 하면 주권, 국민, 그다음에 영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토를 어찌됐건 침범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침범해서 공격당한 그거에 대한 방위권, 자위권 발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은 계속 이렇게 레코드를 남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공격했다. 너네가 공격해서 이제 보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계속 이런 식의 그 공격이 계속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거 단순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그냥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서 진짜 모든 힘을 다한 싸움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확전이 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마스와 협상은 우리는 아예 전쟁 시작부터 우리는 생각 안 했던 이슈고 하마스는 여기는 그냥 데드맨 워킹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죽은 사람에서 우리가 얘기 안 하는데 얘를 죽은 사람을 만들려면 이네이블러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헤즈볼라를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까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군사작전을 확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들 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까지 전쟁하는 거야? 왜 확전하는 거야? 하고 계속 반대하니까 하마스를 끝내기 위해서라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이 내부에서 압력하는 뭐 하마스뿐만 아니라 PI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점은 여기에 평화유지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동명부대도 사실 레바논 남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평화유지군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도 몇 번 나왔었고 왜 우리나라 동명부대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평화유지군은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사실? 원래 피스키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을 잠했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 그래서 2000년도에 빠지면서 네. 여기가 분쟁 지역이니 그래서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에서 PKO군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여기서 그 역할들을 하겠다 해서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고 우리가 가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행히 뭐 영국, 미국, 폴란드, 카메룬, 그 대한민국 이렇게 다 지금 인도 이렇게 해서 다 여기 PKO라고 평화유지군이라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 동명부대는 그 남부 지역에서도 조금 지중해 지역 여기 해안가에서 막 심각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공습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히트맵을 보니까 남부 안 때린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때려서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아는 왓자니기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산악 지역 그래서 이제 그 헤즈볼라의 그 벙커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조금 뭐 안전하다라고 보다는 좀 우리가 좀 공습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비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상군 작전이 들어가고 공습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처럼 이제 계속 접전이 그쵸.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 우발적인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동명 부대는 폭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좀 비껴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폭격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도 뭐 평화유지군이 다른 나라에서 온 평화유지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희생자가 한 2명 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화유지군도 각 국의 군대인데 지금 공격을 받으면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 평화유지군인데 참 애매한 것 같기도 이제 하고. 평화유지군의 군사작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잘 나왔던 게 우리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의 군사작전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군벌들 워로드가 공격을 하면 그것까지 타격하는 것까지 하는 거냐 아니면 그들이 공격하는데 방어만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안유지 과정에서 공격을 당하면 자위권 발동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조금 애매한 지점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국가들의 우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미국이나 영국이나 거기가 있는 PKO 국가들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렇게 나쁜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나름 어느 정도 군사작전을 묵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헤즈볼라. 그러니까 PKO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공격을 당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자위권 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실제 거기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건 또 그리고 뭐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위에서 의사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를 회의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 PKO가 나가는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유엔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빼겠습니다 하고 동명부대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세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개인 단독 플레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점도 당연히 있죠. 외통수에 걸리는 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네타냐후 행정부가 그 하니에를 암살했던 7월 31일 날 하니에를 그러니까 그 하마스의 하니에를 암살했던 그 사건. 그다음에 그 전날에는 푸아드 슈크르라고 그 헤즈볼라의 군대 최사령관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1일 상관으로 소위 말해서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 지도자, 그다음에 그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그냥 죽였거든요. 그리고 하니에를 죽인 거는 되게 웃긴 게 정말 대낮에. 그러니까 대낮이란 표현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그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때 초청을 한 인사인데 그 초청한 인사가 이란이 제공한 숙소에서 테러를 당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자기가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을 이끌어가는 그 그림자 전쟁을 이끌어가는 세력으로서는 정말 면목 없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수도에서 네.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기가 했던 그런 뭐 영빈관 같은 데서 암살을 당하는 걸 다 지켜봤으니까 뭐 미국이 트럼프가 되든 우리는 조금 경제 제재를 푸는 방법으로 좀 국제사회로 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특히 그 헤즈볼라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란이 이거를 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안 하자니 좀 이상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9월 23일 날 이 북쪽으로에 대한 화살이라고 하는 군사작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의 레벨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계속 그 다히의 지역 베이루트도 공격하고 이러니까 그때 헤즈볼라가 이란한테 SOS를 요청했습니다. 네. 형 지금 우리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줘 이런 네. 식의 했는데 그때 페제스키안이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공습이 계속 올라가는 통에 나스랄라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국가가 그래도 페제스키안이 되게 페이션스, 그러니까 인내력을 갖고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결과물은 40년 동안 자기와 동고동락하고 싸워줬던 나스랄라의 죽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월 1일 날 네. 180여기에 탄도미사일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스라엘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 놓고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핵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 석유시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꽃놀이 패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뭐 미국과 협상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니까 10월 네. 초에 미사일 공격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보복하겠다 말은 하는데 또 보복을 이란에 대해서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 또 할까요? 자기가 필요하고 이때 이게 전환 국면에 좋겠다 그러면 하겠죠. 그 이게 이렇게 타이밍을. 그 타이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꽃놀이패를 쥔 거죠. 이렇게 딱. 아, 그러니까 헤즈볼라와의 싸움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의도한 대로 뭔가가 안 되면 우리가 이란 공격하면서 이게 아까 우리의 보복이었다. 다 이렇게 딱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끌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그거를 그럼 빨리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이유가 없죠.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끝까지 참다가 대선까지 잘 되면 미국한테는 야 그래도 네가 미국 그렇게 해서 내가 참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를 쓸 수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누구를 칭찬하고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목한 그거에서 누가 잘했다 칭찬할 수 없는데 저는 근데 지금 페제스키안의 이란 그 리더십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침착함은 저는 또 전쟁을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는 되게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180발 미사일 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도발 수준이 딱 메시지도 간결하거든요. 공격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네들이 90% 목표를 성공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시오니스트 정부의 그 테러리스트의 응징을 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응징은. 그런데 이제 이 응징의 도발에서 또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격을 하면 우리가 더 큰 보복을 하겠다. 메시지는 세지만 그거의 이면은 야 여기서 끝내 이런 거거든요. 너가 공격당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더 도발하거나 안 하면 우린 더 할 생각 없어. 이런 것들을 네. 우회적으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란이 상당히 전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도와주는 건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된 건 저는 한 20-30%고 나머지 70%는 뭐냐. 이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미국의 법에 퀄리테이티브 스트래테직 퀄리티브 엣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략적 우위 전략인데 소위 중동에서 지금 친미 국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봤자 그 걸프 산유국인데 좀 사이가 멀어지고 걸프 산유국은 군사적으로 약한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힘의 투사, 그러니까 파워 프로젝션, 힘의 투사력에서는 그 사우디나 이런 바레인이나 UAE는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나라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 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크 부대도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략적 그 우위에 쓰려면 이스라엘이
미워도 그래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성실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국가 아닙니까? 핵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언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언돔. 네. 이거 개발할 때 미국이 거의 그 2억 달러를, 그러니까 그 2천억 달러를 해줘요. 그러니까, 20억 빌리언이니까 그렇게 해줘요. 왜 자기 방어 시스템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의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와줘?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은 너무 안 듣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내려왔을 때 지금 시리아 쪽으로 남하하고 왔을 때 그때 누가 이렇게 맞서서 싸워주지? 이스라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 버리는 거지.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뭐 로스차일드 얘기도 하고 뭐 JP 모간 뭐 리만에서 그 에이펙 때문에 그런다. 그거는 너무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논문도 많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밝히는 논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뼛속까지 미국 뭐 햄버거가 좋아서 나는 미국과 싸워서 동맹할 그게 아니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그 이스라엘의 로비의 영향력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절절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미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바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바이든 예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이스라엘 쪽을 도와주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랍계 미국인들이 그러면 나 여기 이주민들이 투표 안 하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할 말도 하겠다고 자기가 곧바로 그 선거 전략을 바꾸잖아요. 좀 이렇게. 그 말은 뭐냐? 그럼 이스라엘 로비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그렇죠. 아랍계 로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로비를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이제 좀 그게 음모론이고 또 그 시청자들은 클릭하기 좋고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전문가 아닌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스라엘 로비 당연히 있고 에이펙도 저도 가서 보고 했는데 있습니다. 힘은 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법에 있습니다. 미국 법에 이스라엘이 전략적 우위를 가져가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령하에 지금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미국의 엄청난 그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봐셔야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동에 군사적으로 강한 친미 국가가 필요하다. 자기가 얘기할 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법령으로도 있다. 그 미국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전략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이스라엘은 지금 대선 끝나기 전에 계속 밀어붙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개입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약간 그 리더십의 부재라고 해서 그냥 현상 유지만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 정산 들어올 겁니다. 특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좀 세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네들이 어떤 정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할 때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헤즈볼라 수장들 죽일 수 있는 만큼 죽이고 자기가 여기 공격할 수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정도까지는 줘 하고 이런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언제 끝나느냐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만약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그 군사작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아마 자기네들이 거기서 멈출 겁니다. 그래요. 이란이나 다른 세력은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 대선. 미국 대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단인데 두 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이란이 그때까지 참을지 또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보복이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 하고 또 하나를 카드를 꺼내서 또 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하죠.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마무리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대선까지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희망이 있죠. 이제 그거 되면 이제 그 다음 수두를 이제 또 자기네들이 할 거니까요.